어제 뉴스 난 것 중에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네요. LCT 부산 그 해운대 바닷가에 피 쭉 쏟아올린 해운대구 LCT 지금 현 시장인 박형준 현 시장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받았던 그런 거죠. 결국은 혐의점 못 찾고 종결, 경찰 수사죠. 원래는 이전에는 검찰이 해서 또 그것도 흐지부지, 경찰이 흐지부지, 공수처도 모르겠어요. 시민단체에서는 면피성 수사, 권력과 유착 관계를 밝히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 소위 말하는 분양 명단도 제보가 되고 뭐 진정이 들어갔다가 막 그러고 그랬는데 혐의를 못 찾고 그냥 종결된 부산경찰청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서 LCT 특혜 분야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고, 지난 3월 초에 정치권 경제계 유명 인사들이 이름이 기록된 LCT 특혜 리스트를 진정인으로부터 받아 수사를 시작했는데 128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108명의 이름이 담긴 두 가지 리스트로 해서 이것은 2015년 10월 LCT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해서 유력 인사들한테 일종의 뇌물로서 하고 계약을 로비, 뇌물 이런 거죠. 대납했던 의혹인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시민단체가 특혜 분양을 주장했던 43세대에 대해서 조사해서 뭐 부산시 고위공무원 전 A씨를 입건했고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했고, 부산 참여연대에서도 고발을 했고, 이게 원래는 2017년 5월에 부산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거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었죠. 근데 그 이유가 성명 불상. 아니 그럼 성명 불상이면은 그 성명 불상한 걸 찾아내라고 고발을 한 건데, 그 41명을 성명 불상으로 모르겠다고 무혐의 처분하면 그럼 니네들은 왜 필요했냐, 검찰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찰이 수사를 3월에 했는데, 또 그때 이영복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건해 수사했는데 별다른 혐의점을 못 찾고 끝 이렇게 됐어요. 이게 또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난번에서도 쟁점을 떠올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부산 참여연대에서는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을 제대로 수사했을까? 최초 분양자 명단과 특혜 명단 전매 여부 확인해서 금융계좌 추적했어? 그냥 검찰처럼 경찰도 면피성 수사. 어차피 지방 권력, 지방의 부산 지역 유력자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LCT 측에서 진정인의 배후를 해서 법적 책임 물으려고 거꾸로 고소고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은 여러분이나 저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산의 LCT가 진짜 정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하면 이건 뭐 언론 쪽에도 했을 거고 뭐 별별 다 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2017년도에 그냥 무혐의 처리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갖고 다시 올해 3월에 또 했는데 또 무혐의 처리했을 경우,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독점적으로 법에 의해서 걔들이 성실하게 수사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거꾸로 불성실하게 수사하고 오히려 이것을 봐주기 수사, 거꾸로 가해자 피해를 받고 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 그럼 감사원의 감사. 여태까지 검찰에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경찰은.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공수처를 한다는데 공수처는 너무 작아.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공수처 애들도 오히려 거꾸로 겁을 먹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를 두면 뭐 하느냐? 의미는 있다. 근데 공수처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을 검찰이나 경찰 애들이 오히려 거꾸로 수사해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애초에 지금 공수처의 차장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초에 검찰이나 이런 데 말 잘 듣는 애들을 검사로 했을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뭐 차선적 대안은 서로 경쟁하게 하자.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 혹은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냥 지들끼리 또 짜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들끼리 짜고 모른 척하면 왜 다 받아먹었다고 치면 다 거기는 네? 법원장부터 지검장부터 경찰청장까지 다 받아먹었. 네 주체가 언론사 사장 다 받아먹었으면은 그럼 다 그냥 입 싹 다물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적인 면을 봤을 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뭘 옥상옥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 만들어도 똑같이 거기에 나쁜 놈들이 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자. 즉 니네들이 세금을 가지고 행정행위인 수사를 했으면은 그 수사한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자. 그건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 개인정보 빼고 압수수색을 했어? 얼마나 했어? 몇 명을 했어? 어떻게 했어? 이거 수사기법 이런 거 의미가 없죠. 그런 건 뭐 사실 다 아는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사기록 공개. 그리고 검찰도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사권이 있는 분은 수사한 기록을 공개하고 기소한 부분에선 기소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공개. 결국은 이것이 진짜 수사개혁, 사법개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뭐 공수처의 공공수처를 만들든 검찰의 뭐든 만들든 아니면 차라리 다 떠나서 검찰청장을 선출직으로 가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 뭐 이렇게 하든 선출직이라는 건 감시를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선출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연쇄살인 사건을 지들이 수사했는데 범인이 맞아. 얘네들 볼 필요 없어. 얘네들 뭐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제가 연쇄살인범 맞아. 제가 아동 성추행범 맞아. 우리가 한 건데 니네들 입 닥쳐. 응? 우리가 국가수 우리가 분석했는데 뭘 보려고 해. 다 맞는 거를 그냥 통과. 응? 우리가 기소했어. 통과. 법원도 판사도 우리가 판결해서 판결을 뭐 볼라 그래. 필요 없어. 우리가 하면 끝이야. 우리가 다 오라. 우리가 실수했어도 다소 그럴 수 있어. 그냥 억울하면 고소해. 국가 대상 손해. 왜? 이거 행위가 다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근데 한도가 있어. 그리고 증거는 다 가지고 있어. 얘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수사 사업 시스템이 맞느냐? 그 부산경찰청 애들이 개판 면피성을 수사했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했는지 니들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제대로 했는데, 우리가 했더니 없어. 혐의 없어. 시끄러워. 없어. 그냥 조용히 해. 검찰 했는데 없어. 조용히 해.
그 언론이 파고들었는데 언론 애들도 같이 먹었어. 애들도 뭐 장점도 몰라. 없어. 어떻게 할 거냐. LCTV 딱 그런 그 꼴 같아요. 제가 이제 버닝썬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죠. 경찰하고 유착된 것 같은데 비리가. 근데 쥐들이 수사했는데 혐의 없다 그래. 서울청 광수대 애들이. 왜? 아니, 해보니까 없어. 그 수사를 대충 하고 뭐 몰라 얼마나 했는지. 근데 검찰 애들도 그냥 뚜렷이 볼라 그러지도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충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무죄 나왔어. 혐의 없어. 판사들은 뭐 대충 신고도 엉망이고 뭐 대충이니까 뭐야 무죄. 이랬을 경우 어떻게 돼? 버닝썬 사태 그거 아니냐. 버닝썬 사건의 본질적 내막을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뭐가 어떤 데인지. LCT 몰라. 그냥 의혹이 제기됐는데 혐의 없대. 끝이야. 어떻게 할 거냐. 필요한 거는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부분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정보 공개, 수사 기록 공개, 그리고 교차 분석, 외부에 의한 감시. 그 외부에 의한 감시도 그들하고 같이 밥그릇을 공유하고 있는 애들 말고, 경찰위원회 중에서 경찰 출신 빼고, 경찰 관련된 애들 빼고, 경찰 했던 애들 빼고,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위원회도 빼고, 변호사 빼고, 다 빼고. 그럼 뭐가 있느냐? 뭐가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리공화국이고 부패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LH 분양처럼 너도 나도 도둑놈들이 다 분양권 가지고 개발권 가지고 다 나눠먹고 하는 거, 다 치지 못하는 거, 다 이 비리 부패 구조를 척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기록의 공개, 활동의 공개,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국회 아니면 국민들이 투명해 볼 수 있는,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LCT, 버닝썬, 뭐 별거, 뭐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것, 그거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딱 보세요. 지금 LCT 사건 보세요. 경찰한테 수사권 줘서 뭐가 나아진 거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막막해졌죠. 공수처 애들 하는 걸 보세요. 무엇이 중심이야? 무엇이 중한디?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는, 죽 서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또 LCT 또 다르게 해야죠. 지금 그래 열심히 감춰라. 뭐가 됐든. 그런데 언젠가는 또 터질 거다. 가짜 수산업자. 이걸 가짜 수산업자라고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경향신문에서도 가짜 수산업자 이렇게 부르네요. 맞습니까? 아니죠. 김모 씨, 정치권과를 로비하는 김모 씨죠. 근데 얘가 이제 뭐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인지, 또 관련된 누구누구, 뭐 이동훈이든 누구든 뭐 유력 인사들한테 받은 116억 중 다른 거는 대충 나오는데 40억의 행방이 묘연하다. 글쎄, 이거 보니까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박영수 등등등, TV조선 앵커, 또 어떤 조중동에 있는 기자들
등등등. 근데 그거 주고도 40억이 남아. 어디 갔을까? 어느 여배우한테 포르쉐 줬다는 둥 소문이 있지만 모르겠어, 그건. 그래도 40억이 다. 그러면은 도대체 리스트가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이거는 친여 정치인도 나오고 박지원도 나오고 다 나와. 그럼 지금 이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몇몇 언론에서만 지금 이걸 특종도 아니라 그냥 경찰발 기사로 좀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놈들까지 처먹은 거냐? 그럼 얘네들이 서울청 광역수사대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대충 종결해갖고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수사 기록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수사를 했어. 최선을 다했어? 확인해 봐야죠. 확인될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아까 그것도 그렇고 LCT 사건도 그렇고 LCT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충분히 수사를 했느냐? 그러려고 하면 걔네들이 한 수사 기록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에. 그러면 이제 수사에 외압을 준다고 봐야죠. 아니 열심히 하세요. 대신 본인들이 세금을 들여한 거는 외부에 공개해서 제3의 사람들한테 확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당하지 못하고 무슨 같지도 않은 수사 기법이 노출되느니 개인 정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검사나 경찰이나 공수처도 마찬가지, 판사들도 마찬가지. 비밀주의, 엘리트주의 이게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비리 공화국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건이 그런 건 아닌가요? 어쨌든 판사들 얘기가 좀 나와서 판사 임용에 있어서 이제 법적 영역 10년에서 이제 5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발이 좀 있죠. 대법원에서는 판사들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5년 경력의 변호사로도 이렇게 좀 판사 임명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5년이면 대충 스카이 나와서 스카이에 관련된 애들, 이른바 이제 대학도 자기 부모 찬스 써갖고 들어가고, 부모 찬스 써서 스카이 출신들한테 스카이 로스쿨 넣어. 스카이 로스쿨 나와서 거기 졸업한 후에 관련된 로펌에 또 부모 찬스로 들어가. 거기서 대충 1, 2년, 2, 3년 하고 또 연수 이렇게 또 부모 찬스나 친지 찬스 떠서 대법원이나 이런 데 또 해. 그럼 대충 5년 떼어지죠. 말 잘 듣고 또 기득권을 가진 이런 음서제도보다 더 위험한 음서제도가 되죠. 걔들을 또 판사로 임명해. 그럼 걔들이 또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찬스를 가지고 중요한 법원 판사가 돼. 근데 걔네들은 능력이 없어? 능력 없어 상관없죠. 왜? 밑에 있는 애들이 판결을 대신 써주면 되니까. 능력 없는 애들이 권력욕만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 법제사법위의 법안소위의 경력 5년, 최소 5년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됐어요. 근데 결국 이것은 지금 대법원의 기득권을 가진 고위 법관들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공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른바 기득권을 확장시켜 주거나, 명분은 그겁니다. 판사 부족하다. 판사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하필 니네들이 뽑느냐? 왜 대법원이 뽑느냐? 판사를.
그러니까 이거죠. 대법원이 쓸 사람이가 대법원이 뽑느냐 이거죠. 아닌데 그게 아니지. 판사들은 대법원의 영향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판사는 독립되게 판결을 내야 되니까 가장 위험한 게 선배들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사법집단의, 판사집단의 그 테크노크라트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법집단으로부터 독립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화의 독립적인 법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사법개혁의, 그러니까 법원개혁의 핵심인데, 결국은 대법원에 있는, 아니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 판사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에 약속했던 사법행정권을 독립시키겠다는 말도 다 공수표가 됐어요. 민주적 사법체계, 즉 말하자면 민간 통제 같은 경우 농민 통제도 사라져버려. 그러면은 지금 판사들의 임용과 판사들의 교육과 판사들의 교육과 선발에 대한 것을 대법원이 아니라 제3의 기관, 독립적인 위원회로 만들어갖고 하는 것이 올바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저스티스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또 최소한 3분의 1은 넣어야 된다. 그리고 각 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을 임용할 때 판사 경력보다는 공익적인 일을 한 경력에서 최소한 10년, 15년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어떤 사건에는 다 공개된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면 판사의 수요, 숫자 적은 건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지들이 안 하니까 인원이 없다고 쩔쩔매는 거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그걸 안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 결국은 판사들의 엘리트주의, 능력도 없고 형사사건이라든가 민사사건 전문성도 없는데 권력은 갖고 싶은, 즉 사법행정권을 독립시켜라. 판사들은 재판만 하게 해라. 그리고 그 재판을 평생 하도록 해라. 거기서 그것이 맞는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해라. 승진 이런 거 눈치 볼 필요 없이 대신 적정한 보수는 주어지게끔, 전문성과 이런 것이, 그게 결국은 사법부 개혁의 핵심인데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기득권을 똘똘 뭉친,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죠. 주간 경영에서 판단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법정에서 못다한 얘기, 즉 현직 판사, 부장판사가 자기가 어떤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쓰는데 대단히 왜곡된 시각. 즉 자기들이 판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사들은 상당히 소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판사에 대한 이미지를 순화시키기 위해 쓰여지는 이런 기사들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판사들에서 몰라요. 그러면 판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놓고 있는지 각각의 판결문으로서 판사를 그러니까 판결문과 재판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판사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걸 제공한 후에 이런 어떤 부장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해야지. 국민들이 국민들이 판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판결문을 내리는가가 중요한 거죠. 개인이 누구니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재판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판결에 대한 평가 자체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 중에 하나가
글빨 있는 판사 하나가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번아웃증이고 일중독이고 뭐 이런 고된 강도가 있어요. 뭐 공된 업무 강도가 있고 막 모범생이 천지형보다 모범생이 가까워요. 판사들을 발라주고 하는 이런, 글쎄 주관 경향이 이렇게 변했나요? 물론 이런 판사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이렇게 쓴 본인의 얘기고, 정작 국민들이 판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없어요. 판사들은 왜 판사 개인을 알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그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판결이 이르기까지 재판의 과정에서 진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지, 판사 개인이 개인이 무슨 천지형인데 우리가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오직 판결로 말해야 되고, 판결의 하나인 재판으로 말해야 돼. 재판도 개판으로 해. 그 피고인이나 뭐 증인들한테 막 반말 찍찍하고, 증거도 안 받아주고 지들 멋대로 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데이터를 공개해서 보면 저 판사가 어떤지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사람이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논리적 구조와 이런 어떤 법적 근거와 이런 어떤 과학적 근거 하에서 재판 이렇게 결론 내렸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판사는 나홀령의 사람입니다. 판사는 햄릿형입니다. 판사는 도순수형입니다. 판사는 외롭습니다. 세상 물정이 어둡습니다. 수십 년이라도 사실 뭐 별로 돈도 별로 못 받고요. 그래요. 안궁. 중요한 건 당신들이 어떻게 그 판결을 내렸는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렸고 어떻게 재판을 해왔는지,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사를 판단하게끔, 스스로 어떤 판사인지 알아가게끔. 결국은 사법부의 문민통제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판사들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꺼, 국민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대신 우리가 판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이건 적절하지 않고, 이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독립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지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부정한 요소가 개입되지 않게끔 하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독립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골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아니죠. 요즘 재판이 얼마나 과학적인 어떤 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판사가 됩니까? 어디 가서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판사 얘기 많이 했네요. 민주주의 사회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를 통한 관료들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적 통제, 이것이 핵심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